내 혀에 의해서 이 음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걸 어떻게 인정했냐에 따라서 그 음식을 판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한옥에서 우리 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음식은 100년 전 음식 우리 먹고 있어요. 음식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그것이 저는 약간 보복 소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 양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스튜디오 생양파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이승국이고요. 저는 생양파 스튜디오에서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는 김성미 연구원입니다. 다큐멘터리 만드는 감독이고요. 히트작은 주로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육정 PD님 네, 이육정.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나는 다양한 걸 만들었는데 음식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음식만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제가 네. 음식에 특히 관심을 갖는 건 우선 개인적으로 음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고 이 소재적인 측면에서 기가 막힌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리하는 인간의 얘기도 될 수 있고 식재료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했던 누들로드 같이 역사 얘기도 할 수 네. 있고 그 환경 얘기도 할 수 있어. 팔방미인이에요. 이 소재 자체가. 아니 SNS 봐봐 소셜미디어 한 절반 넘게는 다 음식 사진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한국 사회 먹는 거, 먹다, 음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상의 화제이자 직장을 다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행 가면 뭐 어디 가서 명소 가서 사진 찍기 바빴지만 지금은 뭘 먹어야 된다. 맞아요. 우선순위가 됐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프랑스 선교사가 찍었다는 양반이 밥그릇 소반에다가 네. 밥 이렇게 쌓아놓고 네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이 먹는 민족이었구나. 근데 과연 우리가 대식의 민족이었을까? 의문은 좀 갖게 됐어요. 네네. 근데 왜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식량이 부족한 나라였거든요. 아주 맞아요. 60년대도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대식을 할 수는 없죠. 네. 네. 어쩌면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딱 마침 딱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프랑스 선교사 눈에는 아 조선 사람들은 엄청 먹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농민들이 밥 먹는 장면 보면 거의 반찬이 보이지가 않아요. 밥을 많이 먹었던 거지. 이것도 사실인 것 같아.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 걸 굉장히 찬미하는 문화였구나. 그거를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말 표현들 보면 네네. 야, 너 참 복스럽게 먹는다. 많이 먹고 복스럽게 먹고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는 거를 덕목으로 알고 남을 대접할 때 특히 네. 그것이 저는 약간 보복 소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시대가 길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여행 막 미친 듯이 가는 것처럼 음식을 탐미하는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친 보복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인 것 같아요. 어느 문화권이나 공통적으로 주식으로 소비하는 데는 좀 공통점들이 있나요? 크게 우리가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두 문화권을 아주 러프하게 나눈다 그러면 빵의 문화권과 밥의 문화권으로 나눠보자 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둘에 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하나는 가루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빵 만들려면. 그러네요. 네네. 쌀은 알곡채 그냥 맞아요. 먹을 수 있어요. 네네. 네. 그게 실은 두세 개의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가설도 있어요. 거기서 차이가 시작됐다. 왜? 쌀은 실은 집에서 이렇게 툭툭 쳐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껍질을 다 벗겨낼 수 있어요. 네. 근데 밀은 이 껍질을 벗겨내기 어렵고 그래서 가루를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맷돌이 필요했죠. 그렇죠. 폼페이 가보면 도시의 곳곳마다 뭐가 있냐 하면은 제분소가 있어요. 근데 맷돌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당나귀가 돌렸다고도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동력의 필요성을 옛날부터 느낀 거예요. 빵의 문화권에서는. 기술이 빨리 발전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왜 유럽에서 나왔냐? 동력의 필요성을 옛날부터 느꼈다는 거지. 자기는 필요하니까 밥 먹으려고. 네. 그만큼 이제 먹거리라고 하는 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렌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음식 문화를 보면 다른 문화에 비해서 느리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네네. 다른 의식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년 전에 우리 의복을 입고 있진 않죠. 네. 그렇죠. 그죠? 네. 집도 생각해봐요. 더 이상 이제 한옥에서 우리 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음식은 100년 전 음식 우리 먹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덜 변하는 거지. 그렇네요. 느리게 변하는 거지. 그 이유는 뭘까?
식재료를 생산하는 그 기반 자체는 공장처럼 갑자기 다른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쌀을 재배하기 적합한 환경이 그쵸, 환경이야. 환경, 지리적 환경이. 네. 네. 뭐 또 한 가지는 있을 수 있죠. 미감, 식감처럼 보수적인 부분이 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 네. 네. 여행을 가거나 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했을 때 실은 다른 부분은 금방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은 고향 그거 음식이 참 계속 생각나요. 벗어나기 어려워요. 유학생들이 고추장 생각난단 말이에요. 입에 달고 살고 라면 미국에서 먹고 김치 싶다. 만들어 라면 먹고. 먹고 싶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미감이 시대에 따라 또 변하는 순간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SNS의 등장 덕분인지 트렌디하게 뜨는 음식들이 좀 네. 있잖아요. 그런 거 포착되는 좀 기류가 있지 않나요? 네. 최근에 SNS에서 가장 핫한 음식을 말해봐라 하면 단연 마라탕후루일 거예요. 심지어 그 음식을 넘어서 춤까지 되어버려서 맞아요. 이제 탕후루의 열풍에 대한 기사에 좀 화제가 됐던 댓글이 있는데 그게 언제는 제로만 먹더니 이제는 그때 안 먹은 설탕 몰아서 먹고 있냐. 어떤 면에서는 되게 건강을 신경 쓰면서 당도 줄이고 칼로리도 신경 쓰고 프로틴도 신경을 쓰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미디어를 보고 탕후루를 먹고 마라탕을 먹고 하는 양극단적인 식생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피디님도 좀 이런 흐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시나요? 트렌디한 음식들이 빨리 떴다가 지는 이런 흐름들이 우리 삶에 은근히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식문화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네. 네, 휴대폰이. 네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뭘 먹는지를 보게 됐어요. 네.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일상에 우리가 뭐를 소비할 것인가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결정할 때도 이것이 지금 유행인가? 네. 이것을 먹는 사진을 내가 올렸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어떤 이제 함정이 있냐? 내 혀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난 내 혀에 의해서 이 음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남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또는 남이 이걸 어떻게 인정했냐에 따라서 그 음식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식문화를 주도하는 거는 미디어가 되어버렸다. 네. 그런 면에서는 내 혀를 단련시키는 거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에 너무 나도 그런 미디어를 좀 많이 믿지만. 근데 디저트 같은 것도 보면은 막 굉장히 빨리 바꾸더라고요. 최근에도 막 초콜릿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또 그렇게 핫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구하기 어려우니까 만들어 먹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열풍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에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어떻게 소셜 미디어랑 유튜브 때문에 맞아요. 계속해서 뭔가 신제품이 나오고 새롭게 따라야 할 소재가 필요한 거야. 네. 여기서 오는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이게 혀가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화기관도 다 보수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 원칩 챌린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엄청 매운 하나의 칩을 먹는 챌린지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래. 꽤 나타나기도 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탕후루가 유행이래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탕후루 가게를 가지 않으면 줄폐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산업적인 측면에서 빨리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바이 초콜릿을 최근에 CU에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카다이프 면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한국식 소면을 사용을 해서 퀄리티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경제적이나 개인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김밥은 왜 유행했지? 미국에서 되게 김밥이 맞아요. 유행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그 김밥이 유행한 거의 시초도 한국계 미국인 틱토커가 그 김밥을 먹는 영상이 바이럴 되면서 또 미국의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럴이 탔었어요, 먹는 네. 걸로?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 같고 네. 푸드 크로니컬이라는 다큐를 이제 TV에서 했어요. 네. 그게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음식을 형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네. 첫 번째 세 편이 이 랩, 싸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 음식의 특성은 뭐냐 하면 캡슐형 음식이다.
캡슐형 음식. all in one. 하나의 어떤 덩어리에 네.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손쉽게 먹을 수 있어야 돼.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샌드위치, 네. 타코, 만두, 김밥. 아주 한국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캡슐형 음식이죠. 네. 네. 캡슐형 음식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딱 맞아 떨어져요. 스피드. 스피드. 빨리 먹고 싶고 간편하게 먹고 싶지만 그렇지만 다양한 맛을 또 한 자리에서 먹고 싶어. 그쵸. 그 욕구를 또 만족시켜주는 게 또 김밥이 아닐까. 캡슐형이라고 하니까 또 한 번에 정리가 딱 네. 되네요. 콘텐츠가 음식의 유행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흐름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로서 음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네. 근데 요즘의 어려움은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집밥을 먹고 자랐어요. 네. 그게 우리만의 유니크한 입맛이 있었던 거야. 아이덴티티가 네. 정체성이 있었죠. 그렇지. 네. 그런 기억이 부재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실은 비슷해지죠. 그러면 진짜 미디어에 의해서 휩쓸리는 거지. 네네. 저는 끝으로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식이 주는 우리의 어떤 기쁨은 하루 3번의 축제야. 세 끼는. 네. 근데 그 축제의 본질은 누구와 함께 하냐예요. 음.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또 행복해지고 풍부해지냐가 중요하지. 음식의 본질은 뭘까? 변해볼 네. 필요 있다. 앞으로의 식문화는 이렇게 바뀔 것 같다. 좀 전망하시는 포인트도 있는지 궁금해요. 음식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기후변화. 기후변화예요. 네. 직접적이죠. 기후변화가 실은 앞으로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뭔가 위협을 한다면 그것은 밥상이 될 거다. 시계 미래의 가장 슬픈 시나리오는 오염되지 않은 괜찮은 음식, 사람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회에 아주 특권층만이 될 거다. 설국역 열차 같은 상황도 네. 벌어질 수 있겠다. 거기 단백질 바 나오는 것처럼. 네. 양갱 같은 거. 양갱 같은 거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것도 같이 또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활상에서 먹는다, 요리한다, 그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뭘까, 이걸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다면 미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식문화는 어떤 문화였는지, 또 여러분이 포착하신 식문화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는지, 여러분이 전망하시는 식문화의 미래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